안녕하십니까. 평택부동산 메카TV 공인중개사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도시를 살펴보면 다음 같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걸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도시를 보면 우선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도시의 핵이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이 녹지지역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음같이 22개 영도지역으로 총 나눠지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시가와 용지라고 하죠. 이미 도시지역이 활성화가 다 이루어져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지역, 시가와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러한 지역은 시가와 예정용지. 시가와 예정용지는 뭐냐면, 현재는 전답,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확장에 의해서 시가와 용지로 이행할 수 있는 토지들 하여 우리가 투자 지역으로 손꼽아야 할 적은 시가와 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전 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용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용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두어야 할 지역이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그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용지, 보전용지인데,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용지, 보전용지. 도시는 다음같이 3개의 용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투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가와 용지, 이런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있겠죠. 기개발지, 미개발지. 시가와 예정용지는 현재 미개발지죠. 보전용지는 계속해서 보전용지. 보전용지를 다시 나누면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 있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 이런 토지들은 평택시 도시계획계례에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우리가 법전을 보고 토지 투자하세요 하면 귀찮아서 보지 않죠. 이런 자세한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형제는 우리가 이제 주거, 상업, 공업. 그렇지만 녹지 지역은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우리가 투자할 건 자연 녹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생산 녹지인데, 그러한 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에 연담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가장 큰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연담화 현상이 뭐냐면 도시와 도시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인구 유입으로 도시 평창이에 점점 더 도시가 확대되어 도시 지역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가 되겠다. 물론 보존 녹지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시가와 일종 용지는 계획 관리 지역, 지구 단위의 설명이라는 단위인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우리가 도시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다시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 용지, 보존 용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발 가능지, 개발 불능지, 보존 용지를 하는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지에 대해 쓰임새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가능지 분석이 있는데 개발 가능지. 첫째, 개발 가능지는 기개발지와 미개발지. 기개발지역은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도심이 노후화돼서 주거지역이 열악하여 노후 불량 열악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 및 시장 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죠. 이러한 지역들 기개발지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이 들어가서 신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지역인데 투자도에서는 두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발 현장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기개발지는 시가와 용지다. 시가 용지는 이미 도시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즉 시가와 용지 중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 준도시 지역 중에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있는데 준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 준하여 마을이 형성된 건데 그러한 칠학지구, 기타 주요 시설 이 지역들이 기개발지로서 투자의 두 번째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가장 메리트가 갖는 부분 우리가 투자의 키포인트로 가져가지요. 첫째는 표고 50m 이하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택시는 표고 30m 이상 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인데 표고 30m까지는 개발 가능, 개발 억제지에 해당하지만 30m 이상 되면 개발 불능지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은 표고 50m 이상이 되면 이러한 지역들은 우리가 투자해서 멀리 해야 할 지역, 배척해야 할 지역이다. 그리고 경사도 15도 미만 지역. 경사도를 15도 이상 넘어가면 그러한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경사도 15도는 표고 등고성도 이하를 보면 등고성도가 있는데 등고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그리고 형태가 매립지, 공유수면,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 투자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나왔는데 계획관리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찾죠. 여러분들 토지 투자 활동에 나섰는데 가장 토지 투자에 대해서 나는 초짜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님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좋다 일반적으로.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도로와 배수로 우수 그 두 가지 조건 즉 그 복잡한 말씀인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까? 두 가지 여쭤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억제지가 있는데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좀 개발 억제지만 생산 녹지 지역이더라도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해서 배제를 해야겠다. 보존 녹지 지역은 자연 환경이 수렴하거나 수변 경관이 양원적 이러한 지역들 얘기인데 개발 억제지에 해당한다. 또한 보안 비행 안전구역, 비행 소음 웨클 75에서 85 웨클 미만 지역. 평택은 베이스 캠프 즉 K55 공군 부대와 험프리 기지 K6 기지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 항시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웨클 소음 정도가 큰데 그러한 지역 비행 안전구역 1구역에서 2구역 조금은 개발 억제에 해당합니다.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억제지지만은 투자해서 좀 멀리하겠다. 환경평가 1, 2등급지 농업진흥구역.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림정보 다 나와, 임야정보 다 나와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거나 생태자연 한급도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임야 즉 산 같은 경우 생태자연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1등급지면 제한적으로 개발의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건 웹사이트 임야 정보라든가 생태자연 한급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발의 허가가 필요한 땅들은 시청 관계과에 방문하여 직접 알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 행위 제한이 농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극히 제한적인데 이러한 땅들은 농업인들이 농가 창고나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한 행위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거라 외지인들 즉 관외지 사람들 투자했을 때는 좀 꺼려할 지역이다. 그리고 나서 개발 불능지가 있는데 개발 불능지는 우리가 투자해서 금기시하는 지역이죠. 어떤 지역들이냐면 표고 50m 초과 지역,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 인목보수 150본스 이상인 지역. 즉 임야는 산 몇 다시 몇 번지 또는 몇 다시 몇 번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땅들은 인목본수를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지역은 투자해서 좀 확인해보고 투자한다. 또한 인목본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보존산지이거나 공인용 산지로 들어가는데 공인용 산지, 입원용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회피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자연공원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위가 불가능하죠. 비행소음 웨클 85 이상 지역, 강하천 공유수면. 비행소음에 대해서 비행안전구역 일부 얘기가 말씀드렸고 강하천 공유수면은 호락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은 전문용어로 해면성 말소토지라고 한다. 비가 많이 와서 물 유량이 많아지면 빗물에 갇히는 땅인데 이러한 땅들은 대개의 경우 개인의 토지라도 사건이 제한되고 정부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잘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개발 가능지 중에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 우리가 투자해야 할 지역은 개발 가능지. 그 중에 기개발지를 제외한 미개발지. 그다음에 개발 억제 중에 현재 정책사업, 정책계획들이 수립된 지역들이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개발 가능지, 억제지, 불능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면이 평택시는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평택시 토지 개발 가능지 분석도를 만들었는데 약 1억 4,800만 평의 토지에 대해서 핑크색 분야, 즉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시가화가 완료돼서 개발 사업이 다 이행된 지역으로서 앞으로는 주택 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 억제지, 개발 행위 허가를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인데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개 진이천, 안성천 주변에 연약 지반이거나 저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러한 지역들은 농림적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미개발지 중에 노란색 부분으로 된 부분들인데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집가 상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가 평택시는 현재 58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하수위가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지 중에서도 평택시의 주요 사업, 역전 사업,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이 백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눈여겨 보시고 이런 자료는 캡처해서 자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평택시 도시 기본 구상도인데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인데 도로, 철도 그리고 개발계 부분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투자해야 할 지역들은 노란색 부분들이 현재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시 도시기본구상도는 우리 10년 후 미래의 청사진을 여기에다 다 담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와 연결을 보면은 주거지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역, 공업지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역, 상업지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역, 보전 용도로 이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나무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도시관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하고 매일같이 점검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이 평택시 토지 개발 가능지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